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상훈 우리 이제 고대 이제 제자 후배 저번에 와서 아주 멋진 연설했죠. 오늘 또 여러분이 연설을 할 텐데 특히 의미 있는 게 지난 그 3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이잖아요. 26일 날 그때 우리 공화당 또 참배했는데 그 앞서가지고 우리 고려대학교 교우에서 이승만 대통령 참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제 4.19 도하선이 4.18 고대 그 당시 그 데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셨는데 그 이제 우리 고대에서 지나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 고대생들이 가서 좀 하회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고대 교우회 차원에서 이승만 대통령 그 묘소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참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이상훈 군이 우리 가장 어린 후배로서 저는 이제 조화를 갖다 바치고 이상훈 군이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 잠바를 갖고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옷을 입혀준다 그런 의미로 잠바를 이렇게 덮어주는 그러한 일종의 퍼포먼스죠.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우리 고대 우리 선배님들이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또 고려대학교가 또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또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이상훈 오늘 또 무대에 섰는데 여러분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대한민국 판사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의 현실이고 법치의 현실입니다. 예, 그럼 오늘 연설을 좀 준비했습니다. 반공정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보수 우파의 국민들이여,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나라에 불이 났다고 우리들 얼굴에 차디찬 냉수를 촥 뿌려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위대한 자유우파의 국민들이여, 이번에 일어난 김에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막 깨어나서 비몽사몽하는 중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서야 대한민국의 실체를 깨닫는 2030 그리고 40 분들에게 이 기회로 진짜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 역사 동안 신분제로 자국민을 노예로 부리던 민족이고 기본적으로 다스림에 익숙한 민족이며 지배와 굴복에 복종에 익숙한 민족이요 거짓과 선동에 취약한 민족입니다. 그리하여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와 국가가 생산수단을 몰수해 자본가와 중상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노출될 때 자신도 모른 채 그쪽으로 걸어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한민족의 특성을 이젠 우린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민족에게 이 땅에 기적을 일궈내신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항상 다스림을 받고 신분제에 갇혀 지내다 단 한 명이 신분제를 철폐하고 사유재산과 생산수단과 토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며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보다도 먼저 여성에게도 동등한 참정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수호는 민족의 그 특성 때문에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역사를 사시어 이미 알거나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보수 우파는 그리 얌전하거나 말랑말랑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피와 눈물, 희생과 헌신으로 쓰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를 미워하고 부정했던 자들,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로는 김일성과 아래로는 김구라는 그릇된 지도자가 있었고 극단적으로는 4.3 제주의 공산 반란 세력들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월남전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였던 월남군이 왜 미군과 국군의 지원에도 패배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월남전선 한참 아래인 월남 내부에서 전쟁 중에도 공산 무장 봉기 세력들이 계속 발발하여 월남민들을 선동해 전선에 전력을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선이 무너졌고
전쟁은 길어지고 희생자는 급증하고 내부는 오하되어 베트남은 그렇게 적화통일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국 과정에서 공산무장봉기 세력들인 제주 4.3의 주동 세력들을 그때 척결하지 못했다면 2년 반 뒤 일어난 6.25 전쟁에서 낙동강 최후전선은 안에서 무너져서 분명 그때 이미 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것이 제주 4.3이었습니다. 집총을 하고 폭탄을 차고 무고한 제주도민들을 인질로 삼은 그자들은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라와 문제 삼아도 100번 1000번 잘한 일이었고 건국 과정의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열세였고 전시무방비 상태였던 우리가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건국 국민들이 단 2년 정도 누려본 그 자유의 가치하에 대한민국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전시 국민 9할이 넘는 압도적 지지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단 2년 만에 이뤄낸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정과 애국심으로 이루어낸 항전의 역사였습니다. 물적 환경을 초월한 정신력이었고 단결과 결집의 힘이었기 때문에 압도적 열세에서도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해낸 이승만 정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전시 국민이 전시 국문의 건아들이 처음으로 38선을 넘은 그날 바로 위대한 북진 통일의 첫걸음을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북진 통일은 전쟁광이 아니라 38선 위에 그 주민들 또한 우리의 동포요 우리 민족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함의 북진 통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북진 통일의 정신이야말로 바로 한민족을 사랑한 진정한 민족주의자였던 이승만 정신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역사의 민족 정신이 바로 오늘날의 자유 보수 우파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자들이 왜 자유보수 우파가 되는지 이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여전히 북한 괴뢰정부와 군부에 지배당하고 공개 총살로 죽어나가는 저 북한 사람이라 하는 자들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동해물과 백두산의 3000리 강산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 7500만 명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북의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반드시 구출해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에도 북한과 세를 불려 거대해진 중국과 그 위로 러시아가 있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공산당 개입을 버젓이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자신들의 결집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며 다방면의 군부 증강을 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첫 총성이 울릴 가장 유력한 곳이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세계 저명한 정치 외교학 교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계 자유연대의 국가는 동맹으로 아직은 무력 억제가 가능하며 무력 전쟁은 치러지지 않지만 하이브리드 전쟁 즉 체제전의 중국 주도하의 신냉전은 이미 시작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린 이제 다시 앞서 말한 이승만의 북진 통일의 정신을 되찾아 꺼내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우린 첫째, 자유보수 우파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결집해 단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국민의힘이니 자유통일당이니 우리 공화